네, 오늘은 버터 식빵을 만들 건데요. 제일 먼저 제빵기 안에 들어있는 볼에다가 물, 계란, 강력분, 인스턴트 드라이스트, 분유, 그리고 소금, 설탕 등등을 계량을 해서 반죽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 재료에 포함된 것 중에서 하나 포함되지 않은 게 바로 버터겠죠. 버터는 처음서부터 반죽에 넣고 돌리면 글루텐이 부드럽게 형성되는데 방해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물하고 밀가루하고 만나는 순간 강력분이 아니어도 글루텐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치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글루텐이 좀 더 부피가 커지는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요리에도 튀김이나 아니면 뭐 전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먹을 때도 밀가루를 넣고 난 다음에 자꾸 저으면 오히려 질겨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죽이 더 맛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빵으로 쳤을 때는 더 쫄깃쫄깃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은 제가 좀 속도를 빨리 돌려놨는데 어떤 제빵기든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성 제빵기 외에도 어떤 제빵기여도 다 반죽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죽 기능을 사용을 해서 모든 재료들이 다 한꺼번에 한 덩어리가 되게끔 반죽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버터는 이제 지금 넣을 게 아니고 좀 이따가 넣을 거고요. 이 상태로 그냥 구워도 사실 식빵이 돼요. 근데 발효를 거치고 나서 굽는 빵과 저 안에 열선을 통해서 굽는 빵과의 품질은 정말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훨씬 더 오븐에 직접 구운 빵이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저렇게 뚜껑을 닫아놓고 알아서 반죽이 돌아가게 놔두는데, 네, 여기서 기본적으로 반죽 기능을 2번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번 반죽이 멈출 때까지 돌려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멈췄다가 스탑을 눌렀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죽을 처음서부터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할 때 2번째 반죽 시작했을 때 이제 부드러운 상태의 버터를 조금씩 나눠서 넣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버터 안에는 지방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토코페롤이라든지 무슨 뭐 기타 등등 우유에 들어가 있는 영양 성분도 있지만 버터 안에는 수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빵 반죽이 돌아가고 있는 중에 버터를 넣으면 갑자기 반죽이 굉장히 질어지죠. 뭐 지방 때문도 있고 수분 때문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키친에이드 스탠드 믹서로 반죽을 돌릴 때와 동일한데 덧밀가루를 살짝 뿌려줘야 돼요. 네, 처음 만드시는 분들한테 이 덧밀가루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그람수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여름이나 겨울 이 계절에 따라서 공기 안에 있는 습도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여름에는 확실히 덧밀가루를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덧밀가루를 좀 덜 써도 실내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좀 금방 반죽이 한 덩어리로 잘 뭉쳐지거든요. 근데 그냥 눈으로 봐서 좀 약간의 감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저도 중간중간에 계속 열어서 확인을 하거든요. 지금 당연히 반죽이 다 되지 않았는데 제가 반죽 상태를 확인하느라고 일부러 반죽을 좀 뗐어요. 그래서 저렇게 쭉 늘려보면 양쪽에 양손에다 밀가루를 다 잘 칠하고 눌렀는데 보면 손가락이 푹 찢어져가지고 반죽에 구멍이 생기죠. 그러면은 아직은 글루텐 형성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제 반죽이 완전히 다 한 번 더 반죽이 다 되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반죽을 떼서 살살살 늘려보면 화면에서처럼 저렇게 약간 풍선껌 불었을 때 느낌과 비슷한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믹싱볼을 하나 준비를 해서요. 네, 반죽은 저렇게 못생긴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 이렇게 반죽을 안쪽으로 이렇게 잘 여며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믹싱볼에다 넣은 다음에 집에 있는 면보를 이렇게 물에 적셔서 뚜껑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그래서 윗면이 건조해지지 않게 만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자레인지에다 발효를 많이 하는데요. 집에 있는 가장 큰 머그잔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레인지 출력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한 4분에서 5분, 길게는 6분 정도까지 그냥 일반 데우기 기능으로 눌러요. 저희 집 거는 이게 오븐하고 전자레인지 겸용이기 때문에 좀 출력이 센 편이라 한 4분 정도 돌렸는데 그래도 물이 안 끓어서 사실은 화면엔 안 나오지만 제가 5분 한 30초 6분 정도 돌렸거든요. 그래서 물이 그러면 펄펄 끓으면서 저 안이 굉장히 뜨뜻해요. 따뜻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방금 면포를 뒤집어 씌워놨던 믹싱볼을 물컵을 빼지 않은 채로 그대로 안에다 넣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보통 여름철은 한 3, 40분 정도면 1차 발효가 끝나고요. 겨울철에는 온도가 춥기 때문에 중간에 물을 한번 꺼내서 한 번 더 돌려서 발효를 진행해서 1시간 정도 하면 1차 발효가 얼추 끝나거든요. 자, 그래서 1차 발효가 끝난 상태로 반죽을 꺼냈어요.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반죽인데요. 이 상태를 꺼내가지고 덤밀가루를 칠한 다음에 일반 옥수수식 빵틀이라고 하는 구멍 3개짜리 길쭉한 빵틀에다 구워도 되는데 저는 주말에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생각이어서 그냥 네모난 풀먼식 빵틀에다가 구웠어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2덩어리로만 나눠서 반죽을 성형하면 되기 때문에 네, 반죽 전체 무게를 달아서 그 다음에 저걸 나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네, 저거를 2덩어리로 나눠서요. 네, 2등분을 한 다음에 그 매끈한 면이 위로 올 수 있게 반죽을 잘 여민 다음에 그 다음에 기포를 손으로 꾹꾹 누르거나 밀대가 있는 경우에는 밀대로 밀어서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가스라고 그러죠. 그거를 쭉쭉 빼줘요. 이렇게 뺀 다음에 모양을 식빵 모양으로 성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로를 식빵틀하고 대충 맞춰가지고요. 네, 넓이를 맞춰주고 난 다음에 손 바닥에 엄지 뒤쪽으로 가장 퉁퉁한 부분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벌어지지 않게 잘 눌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엄지나 검지 네, 저 손가락을 잘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보통은 엄지는 빼고 오른쪽 4개, 왼쪽 4개 손가락을 이용해서 꾹꾹꾹꾹 눌러서 성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발효빵 같은 경우에는. 저 상태로 제일 마지막 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잘 꼬집어주고 난 다음에 꼬집은 부분을 한번 굴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식빵틀 안에다 넣는 거죠. 자, 나머지 한 덩어리도 또 반죽에 성형을 해볼게요. 손으로 꾹꾹 누른 다음에요. 네, 약간 둥글럽적하게 펴주죠. 좀 빈대떡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특히 그 빵 테두리 부분에 그 가스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포들을 탕탕탕 터트려서 네, 물론 이태리 빵이나 뭐 천연 발효빵은 저런 걸 터트리면 안 되는데 이제 식빵 같은 경우에는 저기 기포가 있으면은 안에 그 구멍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터트려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렇게 손으로 꽉꽉꽉꽉 눌러서요. 네, 아까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약간 길쭉하게 왼쪽을 3분의 1 지점을 접고 오른쪽 3분의 1 지점도 접고 대충 2번째에서 3번째 손가락 길이로 맞춰서 저 모양 넓이를 맞추면은 대충 식빵틀 크기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꼬집꼬집 한 다음에 네, 벌어지지 않게 저 상태로 만들어서요. 역시나 이어진 부분이 매끈해지게 잘 굴려서 식빵틀 안에 넣은 다음에 보시면 제가 주먹으로 꾹꾹 눌러주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발효가 되고 나서 밑에 바닥 부분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 상태로 면포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2차 발효를 진행해 주는데 아까처럼 전자레인지에다가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실온 상태로 발효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80도 오븐에서 30분 정도 구워주시면은 식빵이 완성이에요.